여러분, 요즘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실감하고 계신가요? 한때 그저 작은 나라로만 여겨지던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기쁜 소식이지만 반작용도 있습니다. 한국산 김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국내 가격도 급등했고 김을 주로 사용하는 가게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한 김밥 가게 사장님은 김값이 너무 올라서 3,500원에 팔아도 남는 게 없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인 변화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처럼 일하는 말이 이제 아시아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드라마를 세계화할 수 있다. 우리의 음악도 한국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 등 마치 조금만 노력하면 한국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 베트남인이 올린 글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의 글 제목은 진짜 한국을 처음 알게 됐어요. 입니다. 이 글에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글쓴이는 1990년대에 태어나 2000년대 초반부터 삼촌에게 5년이면 길어도 10년이면 한국을 역전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이 말은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10년 뒤면 한국을 넘어설 수 있다. 이 말이 20년이 지나도록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어릴 때부터 한국을 좋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싫어하게 된 이유를 묻는다면 딱히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주변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의 삼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약 10년 동안 일본에서 거주했는데 그곳에서 한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접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스꽝스럽다고 여겼던 것은 한국이 짧은 시간 내에 경제적으로 일본을 역전할 것이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 경제는 외환 위기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반대로 일본은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촌과 주변 사람들은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말을 단순한 자존심 싸움에서 나온 허황된 이야기라고 여겼습니다. 베트남이 짧은 시간 안에 미국 경제를 뛰어넘을 것이다. 만약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은 분명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라고 하겠죠. 그런데 당시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말이 그만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한국에 대해 떠오르는 대표적인 기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이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고 석유를 팔아 부를 축적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삼촌은 일본에서 한국인들은 미국인에게는 찬양하듯 대하지만 동남아인은 무시한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계속 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를 그저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로 본다. 그는 그렇게 믿었고 그 믿음이 한국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베트남이 한국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1950년대까지만 해도 베트남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성장한 이유는 스스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항상 부모가 시키는 대로 살아온 아이는 커서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는 한국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도 한국은 결국 미국이나 일본의 도움 없이는 성장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삼촌의 말과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삼촌이 한국 경제는 끝났다 라며 비웃던 외환위기는 한국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더 강해졌습니다. 게다가 그는 직접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국에 대한 기존의 편견이 완전히 깨졌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베트남인을 무시한다. 하지만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그는 한 번도 무시당한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길을 물어보면 항상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고 차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이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도쿄보다도 더 저렴한 부분이 많았고 일부 일본의 지역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최저시급이 오히려 더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아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개척해온 나라였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 그는 여행을 마친 후 베트남이 한국을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성입니다. 그는 한국인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 힘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 베트남인들이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100년 후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한국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이 글을 본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공감하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 라고 외치기 전에 한국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국민의 의식과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한류의 뿌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앞으로도 한국과 아시아의 문화,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더욱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